안녕하십니까. 효성병원 신경과 정진우입니다. 이제 더위가 다 물러가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이럴 때면 안면신경마비가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양치를 하다가 물이 한쪽으로 흐르거나 거울을 봤더니 한쪽 눈이 감기지 않는 것을 발견해서 병원에 내원하시곤 하는데요. 근데 이제 간혹 안면마비가 발생하면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이제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안면마비는 어떻게 생기는지, 또 안면마비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찬바닥에 자면 입이 돌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실 정확히 맞는 말은 아닌데요. 안면마비는 감기와 같이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고, 이 감기는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에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겨울에 안면마비가 발생하는 빈도가 많아서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찬바닥이 안면마비의 원인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안면신경마비라는 것은 한쪽 얼굴의 전체, 즉 이마, 눈, 입가 근육 등의 마비가 발생하는 것을 이릅니다. 이제 다른 말들로 벨마비, 구안화사, 와사풍, 입이 돌아갔다, 이런 말들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모두 다 안면신경마비를 이르는 같은 표현입니다. 안면신경마비는 뇌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뇌신경이라는 것은 뇌에서 시작해서 나오는 12개의 신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7번 신경인, 7번째 신경인 안면신경이 얼굴의 근육을 움직여주는 신경인데, 이 신경이 손상을 받으면서 안면마비가 발생합니다. 안면마비는 구체적으로 중추성, 말초성 안면마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추성 안면마비는 말 그대로 중추성 원인에 의해서 안면마비가 생기는 건데요. 이는 뇌에 이상이 생기는 뇌졸중, 중풍, 뇌종양 등 이런 각종 뇌질환들로 인해서 안면신경이 출발하는 뇌의 뿌리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안면마비이며, 말초성 안면마비는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서 안면신경의 말단 쪽이 염증 등으로 인해서 손상을 받아서 발생하는 안면마비입니다. 네, 그러면 안면마비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면마비는 눈이 잘 감기지 않고 입이 반대측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오셔서 입이 이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왼쪽에 안면마비가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는 이쪽 근육에 마비가 와서 입을 잡아주지 못하게 되니까 반대쪽 근육의 힘으로 입이 반대쪽으로 돌아가면서 입꼬리가 반대쪽으로 당겨지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눈과 입가 뿐만이 아니고 이마 쪽이 주름살이 다림질한 것처럼 한쪽이 쫙 펴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안면마비의 정도에 따라 심하신 분들은 혀 반쪽의 미각이 이상해져서 맛을 조금 이상하게 느낀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귀로 가는 신경에도 영향을 받아서 귀에 윙윙거리거나 소리가 울리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심한 경우에는 콧물이 나거나 눈물이 나거나 침 분비에 이상이 생기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면마비는 가장 흔한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나 대상포진 바이러스 등이 평소에는 위쪽으로 넘어가지 않는데, 면역력 저하나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이제 안면신경 쪽으로 넘어가서 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뇌종양이나 뇌혈관의 이상, 또 혹은 외상으로 인해서 안면신경이 손상을 받는다면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에서 안면마비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기도 하는데, 이는 혈액학적인 변화나 면역기능의 변화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주로 임신 3분기에 안면마비가 흔하게 발생하기도 한다고 하고, 일반적인 안면마비보다 임산부에서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임산부들이 약을 쓰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안면마비가 있을 때 약물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네, 그럼 안면마비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알아볼 텐데요. 안면마비가 발생하면 이것이 어떤 원인인지를 알기 위해서 검사를 해야 합니다. 먼저 중추성 안면마비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MRI 촬영이 필요하고, 말초성 안면마비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신경전도 검사를 시행합니다. 중추성 안면마비는 뇌질환이기 때문에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MRI 등을 검사를 해서 중추성 안면마비에 대한 감별이 필요하고요. 말초성 안면마비 같은 경우에는 안면마비의 발생 초기에는 신경의 손상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신경전도 검사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초성 안면마비에 대한 신경전도 검사는 즉시 시행하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증상이 발생하고 1, 2주가 지난 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저희 병원은 MRI, 그 다음에 신경전도 검사 모두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적절한 검사와 적절한 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안면마비가 발생해서 안면마비를 진단하게 되었다면 치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추성 안면마비는 그 중추성 질환에 대해서 거기에 각각에 맞는 치료가 필요할 것이고요.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말초성 안면마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초기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 치료가 스테로이드 치료가 되게 되는데요. 이 스테로이드를 조기에 투여하면 투여할수록 최종적으로 안면마비가 후유증 없이 완벽히 회복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연구에 의하면 발병 후 3일 이내 치료가 시작되어야 가장 적절한 치료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분들은 이제 안면마비가 발생하면 구하나사 와사풍이다 라고 해서 한의원에 들리셔서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받고 시간이 지나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는데요. 물론 한의원 치료와 병행을 하면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신경과에 오셔서 스테로이드 치료인 적절한 약물 치료 등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약물 치료 이외의 부수적인 치료로 물리치료, 전기자극치료, 침치료 등의 치료를 해볼 수 있지만 이 효과는 미미하고 여러 연구와 논문들을 종합할 때 반드시 권유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약물 치료의 성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반드시 시행하시고 다른 부수적인 치료를 보조적인 요법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안면마비를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 안면마비가 발생하면 초기에는 염증이 사라지지 않고 안면신경을 계속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시작해도 약 일주일 동안은 증상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 발생 후에 한 3, 4주 정도부터는 자연적으로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고 초기 3, 4개월 동안 가장 많이 회복돼서 이 시기 안에 완치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외래에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몸에 상처가 나면 상처에 딱지가 앉고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따로 어떤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새살이 돋고 완치가 되듯이 말초신경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초신경이 손상이 되면 그 손상이 된 이후에 말초신경이 스스로 회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완치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3, 4개월 혹은 6개월 정도를 잡고요. 9개월이 넘어도 증상이 계속 좋아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거의 영구적인 후유증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래에서 1년이 지나도 안면마비가 남아있다면 그거는 후유증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안면마비가 있을 때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면마비가 있을 때는 눈이 감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구를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특히나 이제 밤에 나도 모르게 눈을 뜨고 자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불 등에 의해서 각막이 손상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막이 계속 눈을 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눈물이 많이 나더라도 나중이 되면 각막이 마르고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막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안대 같은 걸로 안구를 보호해 주시거나 밤에 잘 때는 꼭 이렇게 눈을 가려서 안구를 보호하고 각막을 보호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공 눈물들을 자주 사용을 해서 각막을 마르지 않게 촉촉하게 잘 유지시켜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주는 신경 회복의 도구로 작용하기 때문에 안면마비가 회복될 때까지 음주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뭐 감기 등을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충분히 쉬고 잠을 푹 자면 많이 낫듯이 잠을 자는 동안 신경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잘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신경의 회복을 조금 더 빠르게 돕는 것이 좋겠고요. 안면신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리적인 행위들, 그러니까 이제 얼굴에 침습적인 시술을 한다거나 이렇게 안면을 마사지 해준다고, 근육을 마사지 해준다고 안면을 세게 누르는 행위, 이런 행위들은 신경의 손상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안면마비에 대해서 안면마비가 어떤 것인지 안면마비의 검사, 진단,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안면마비에 대해서 자주 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정엄마가 안면마비에 걸린 적이 있는데 이 안면마비가 가족력처럼 혹은 유전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외래에서 많이 해주시는데요.
사실 안면마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인이 거의 대부분 바이러스 같은 감염성 질환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가족력과는 상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주 희귀하게 혹은 아주 드물게 뇌에 어떤 가족력적인 질환이 있어서 그 뇌질환으로 인한 안면마비가 발생을 한다. 그럼 그거는 이제 유전성 질환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말 그대로 정말 희귀병이기 때문에 가족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안면마비 같은 경우 혹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말초성 안면마비 같은 경우에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인한 안면마비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내 말초신경이 스스로 회복을 하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안면마비가 안쪽에 어떤 종양이 생겼다 혹은 안쪽에 어떤 그 외상으로 인한 안면신경이 손상이 돼서 안면마비가 발생을 했다. 그럼 그 종양을 제거해 주거나 외상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골절된 뼈를 다시 붙여준다거나 이런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 안면마비가 한번 생기면 재발을 잘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발이 잘 되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셔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면마비가 없었던 분들에 대해서 있었던 분들이 재발이 더 잦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감기가 걸리면 그 이후에 다시 감기가 또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면마비가 언제든지 누구든지 생길 수 있어서 이건 재발이라기보다는 누구든지 생길 수 있는 확률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 수는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운이 없으면 걸렸던 분들이 또 다시 바이러스 감염이 돼서 또 걸릴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재발이라고 보긴 어렵고 그냥 재감염, 재손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안면마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면마비가 발생하면 가장 빨리 병원에 방문을 해서 약물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어느 병원에 갈지 잘 모르겠다. 안면마비는 우선 신경과로 오셔서 신경과 진료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효성병원 신경과로 오셔서 적절한 상담을 받으시고 필요한 검사를 받으시고 거기에 따른 약물 치료, 약물 처방을 받으셔서 후유증 없이 완벽하게 잘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경과 정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